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스마트폰을 제안하는 그 이유가 생각하는 힘에 있다면은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스마트폰 안 돼, 스마트폰 제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요, 오히려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작가 시탁TV 이 작가입니다.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도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교실도 2025년도부터는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죠.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미래 교육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래 시대, 멀리 갈 필요 없이 벌써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2025년부터 AI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학생들은요, AI 보조 교사를 통해서 지식들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지식들을 전해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제공받은 지식들을 통해서 교사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예전의 교육의 그 핵심이라면은 지식을 얻는 것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는 그 얻어낸 그 지식을 통해서 생각을 더 끄집어내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것. 여기에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로의 그 미래 교육으로 한 발 한 발 그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면은, 그런데 반대로 디지털 기기를 다 치우고 종이책 교과서, 손글씨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인데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갈수록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변화가 아니다. 세계적인 변화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해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게 디지털 기기에 있다고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다른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책을 통한 수업, 책 읽기 수업, 손글씨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디지털 기기 기술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종이책 수업으로 가야 할까요? 디지털 기기 수업으로 가야 할까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변화되고 기술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무조건 옛 방식만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걱정 이해가 됩니다. 디지털 기기 환경, 워낙 그 유해한 환경들을 자리하고 있고 아이들 문해력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데 그때도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가 횡단보도는 제대로 건너고 학교 갈까? 학교 어떻게 보내야 되지? 정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 데리고 학교 앞에 가서 정말 수차례 이제 왔다 갔다 안전하게 손 들고, 차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치면서 정말 연습해 나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아이 학교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냥 엄마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같이 횡단보도 건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스마트폰도 안 좋다 안 좋다 해서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알짜배기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전달받는 매체가 책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면은 요즘엔 정말 그 통로가 다양해지지 않았나요?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정말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영상도, TV도, 유튜브도, 그림도, 이 모두가 바로
배움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영상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느냐, 제대로 잘 즐겨 쓰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스마트폰 요즘 다들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어떻게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니? 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체적으로 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은 그냥 스마트한 기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스마트한 기기로서 정말 배움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게임해요, 유튜브 봐요. 거의 이 두 개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사진 찍거나 SNS 하거나 카톡 하거나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스마트폰 기기 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뭐 인터넷 강의, 온라인 무료 강의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전 기능 정말 좋잖아요. 예전에는 두꺼운 사전 가지고 다녀야 하고 그걸 또 일일이 또 막 단어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국어 사전은 국어 사전대로, 영어 사전은 영어 사전대로. 그 귀차니즘이 작용해서 아, 공부하지 말까 하고 딱 책을 덮어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딱 들어가 가지고 사전에다가 검색하면 딱 나오고 궁금증 바로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로 쭉쭉쭉 진도가 나가는 거죠. 이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 일일이 찾아보는 번거로움도 없고 왔다 갔다 도서관에서 헤맬 일 없고, 물론 그 정보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인터넷 세상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정보들을 찾고 수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스마트폰을 무조건 그냥 게임만 하게, 유튜브 영상만 보기가 아니라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활용 팁들을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역사 강의 찾아보고 수학 강의 찾아보고 그리고 사전 이용할 수 있게 영어 사전 찾아보고, 이게 또 리스닝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번역도 내가 잘 번역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뭐 단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일일이 엄마가 이제 채점을 해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녹음하게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단어 녹음하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는 녹음했던 것들을 켜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단어 시험을 보는 거죠, 스스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에 글쓰기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글쓰기 공모전에 있어서도 여러 글쓰기 재료들을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취한 방법이 바로 영상을 통해서 글쓰기 주제 관련된 영상들을 수집한 거예요. 수집해서 자료 조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상물도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의 영상물 또한 책 한 권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어떤 놀이에 중점을 두고 어떤 오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두뇌를 멈춰버리게 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자녀들에게 13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창의성은 창의성 앱을 통해 키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감을 통해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시각적인 어떤 자극만에 의존할 게 아니라 모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인간의 여러 역량들 있잖아요.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예술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 목표 아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13세 이전에는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의 그 연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유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아예 주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하고요. 13세 이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제한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일일이 제한하기에도 아이들이 몰래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길러줘야 될까요? 바로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가 절제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그 이유가 생각하는 힘에 있다면은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스마트폰 안 돼, 스마트폰 제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요, 오히려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 것들을 무조건 기록을 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고하게 하고 탐구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가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충분히 가치로운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늦게 준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또 늦게 배운 그 재미에 빠져들어가지고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아이들에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습관을 자리 잡도록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규칙도 만들고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해 나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엄마의 어떤 통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마냥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면서 통제해 나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할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자신의 어떤 공부에 있어서도 방해 없이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서서 일론 머스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따로 또 학교까지 설립하면서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그럴 정도로 자녀 교육에 정말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는 따라가면서 자녀와 함께 소통해 나간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세운 그 아이의 그 비밀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팀을 꾸린다는 것. 협업 능력이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팀을 꾸려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 물리학, 화학, 과학, 컴퓨터 활용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60에서 70%는 노트북을 꼭 활용하도록, 노트북을 활용한 그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자, 모두가 똑같은 교육,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춤형의 그런 수업, 아이에게 맞는 아이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그런 수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교 학점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지식의 전달 매체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다양해진 그 매체들, 특히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능력은 문해력,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 영상 매체들을 활용해서 공부해 나가는 이 시대에는 디지털 문해력 또한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인지 그것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TV 시대였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시내권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TV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해서 TV를 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TV를 좋아했던 소녀였었단 말이에요. TV 좋아하고 라디오 좋아하고 결국 방송 작가로 20년 이상 활동을 해 나가기도 했는데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쭉 변천사가 있는데 요즘에 또 꿈은 작가라고 해요. 어떤 작가냐 했더니만 애니메이션 작가래요. 그래서 아이가 해나가는 것들이 제주의 어떤 사삼에 대한 역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막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엄마랑 아빠랑 얘기 나누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이야기를 짜는 거예요. 그거를 영상에 입혀가지고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따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들, 우리 일기 쓰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스토리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거를 또 적합한 영상들을 그림으로 또 표현하고 그거를 영상과 글과 어떻게 입혀나갈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요즘 그 제작
그것들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 거기에 또 재미를 느끼고 재미에 빠졌더라고요. 영상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한 꼭 독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얻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디지털 기기로도 충분히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글쓰기 수업 제자 같은 경우 지난 겨울 폭설이 내리던 시기였었는데 얼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글루를 만들더래요. 그래서 나도 얼음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글루를 만들어 볼까 해서 박스 있잖아요. 냉장고에 이제 김치 담는 박스, 그 김치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얼음 고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빼내서 그걸 벽돌로 만들어서 그 벽돌을 이용하면은 이글루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고 좀 어설프지만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유튜브를 나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알짜배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독서, 책 읽기의 장점 크죠. 하지만 우리가 마냥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 매체를 피하게 하는 것만은 또 답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종이책 읽기를 통한 문해력 향상에도 신경을 써 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활용 능력 또한 반드시 같이 키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 방식도 변화되고 있고요.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도 요즘 정말 많이 변화됐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카톡을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소통 방식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식 또한 변화되고 있죠. 이 흐름을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맞게 우리가 정말 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나가고 그리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절제 능력 또한 키워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도록 거기에 주력해 주셔라.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